리터당 1,500원. 유류세 인하폭 축소 첫날인 오늘 전국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,500원에 육박했습니다.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은 1,600원까지 근접한 걸로 나타났는데요. 관련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. 변호사님, 오늘 기름값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이 리터당 1,500원, 뭐 남의 얘기가 아니죠. 사실 어제 네. 저희 가족 나들이를 하면서 오면서 이게 주유하라는 등이 왔는데 네. 그걸 잊고 있었는데 오늘 신문 보고 정말 가정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아빠다라는 네. 생각을 했는데요. 미리 할 걸. 오늘 안 넣는 것을 했는데 네. 사실 오늘 이 방송에 오기 전에 인천 부평에 갔다가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왔습니다. 그런데 인천 쪽에서도 한 1,566원 제가 눈여겨봤습니다. 그런데 네. 서울로 점점 더 올라올수록 계속 그 금액이 높아지는 것을 봤는데 그렇군요. 떨어질 때는 잘 안 떨어지다가 네. 올라갈 때는 한꺼번에 확 올라가서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1,300원대를 사실 좀 봤는 적이 있는데 네. 오늘 거의 뭐 1,600원대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깜짝 놀랐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내릴 때는 체감이 잘 안 되다가 오를 때는 왜 이렇게 확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. 이 교수님, 네. 이 원인이야 뭐 따져보면 많이 있겠지만 역시 이란산 원유 수입이 금지된 것 그리고 유류세 인하 축소 영향 이게 뭐 두 가지가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. 예, 맞습니다. 우리나라 전체 원유의 한 10%를 이란에서 이제 수입했었는데요. 이것을 미국이 지금 8개국에 우리가 예외적인 조치가 있었거든요. 네. 8개국 전부 다 더 이상 이란에 수입하는 것을 예외적 조치가 없이 다 금지하게 되었고, 그렇게 됐죠. 두 번째는 정부가 이제 원래 작년 11월 달부터 유류세를 15% 인하해 줬습니다. 정부가 이제 가게가 또 기업도 어려우니까 15% 인하해 줬는데 5월 7일 오늘부터 이제 15%를 7% 줄였어요. 그래서 이제 휘발유가 한 65원 정도 올랐는데 그것이 오늘 반영되면서 전부 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. 저도 이제 오늘부터 오른다는 뉴스를 봤었는데 네. 저는 차가 또 LPG라서 20원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이거 20원 때문에 밖에 나갔다 왔다가 하면 뭐 본전이겠다 싶어서 안 나갔었는데 그렇군요. 뭐 어쨌든 간에 이제 휘발유 차를 하시는 분들은 네. 65원 정도 올랐으니까 그 70리터 넣으시는 분들 한 4,800원 정도 오늘 유류세 인상 때문에 오르게 되었거든요. 네. 우리나라 전체 기름값의 한 66%가 세금입니다. 네. 그래서 세금이 아주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교수님 궁금한 게요. 네. 유류세 인하폭 축소는 오늘부터 시행이 된 건데 네. 이렇게 기름값에 이렇게 바로 막 당장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러는 건가요? 아닙니다. 이제 원래 기름이 이제 우리가 주유소에 오면 한 보름 정도 이번 주까지는 반영이 안 될 거고요. 네. 아마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좀 반영이 될 건데 왜냐하면 주유소에서도 기름을 받아서 한 보름 열흘 정도는 재고로 쌓아둡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반영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예,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금년에 유류가 한 40% 올랐어요. 네. 이렇게 되고 또 이란은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그랬고 미국은 오늘 항공모함과 배를 또 군함을 동원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또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자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서 사우디나 좀 아랍이 좀 분쟁이 좀 좋지 않고 네. 어제 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이 또 포격전이 있었거든요. 굉장히 지금 아랍이 다시 또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 3년 전에 우리나라 유류세가 한 1,800원, 1,900원까지 갔었습니다. 근데 2,000원까지 넘어갈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불경기가 되면서 다시 유가가 또 많이 내렸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보면 유가가 오르락했다가 또 내리고 또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분쟁을 하고 있으니까 또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네. 유류세가 또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지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, 변호사님. 이렇게 이제 국제 정세도 불안하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이래저래 서민들의 가계 부담만 커진 거 아니냐. 이래서 정부에 대한 시선이 좀 곱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정책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. 과연 이번 정부가 이 유가에 관한 정책의 타이밍에 맞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달에 이제 유류세를 국민들의 뭐 어떻게 보면 부담도 줄여주겠다라고 하면서 15%를 내렸습니다. 네.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국제 유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.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떨어진 거는 물론 감사는 하지만 그때 같은 경우에도 대형 차량을 가진 부유층한테 오히려 혜택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없질 않았죠. 그런데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때도 아니고 공교롭게 국제 유가가 이제는 거꾸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 불난집에 부처지듯이 어떻게 보면 타이밍에 맞게 어떻게 보면 세금이 더 하니까 결국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올라갈 때는 유가 증가분과
그 조세 증가분이 한꺼번에 겹치니까 훨씬 더 가계의 부담이 더 커지면서 네. 결국 말씀드렸듯이 타이밍을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하면 어땠는가 하는 그런 후문인데 앞으로 이와 같은 그 처음 유류가를 인하했는 그런 사례인데 앞으로도 유가 정책을 하는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렇겠습니다. 교수님, 이래서 뭐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네. 나오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 거론되는 게 알뜰 주유소인데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? 저는 뭐 알뜰 주유소는 큰 대안이 될 수 없고 작은 미봉책에 그칠 것 같습니다. 알뜰 주유소도 또 많지도 않고요. 뭐 네. 본인이 직접 주유를 해야 되고 한 1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알뜰 주유소는 좀 미봉책에 그칠 것 같고 과거에 보니까 이제 그 오페크가 그 1980년도에 석유 정산에 관련해서 자기들이 감산을 해서 유가를 올리겠다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패했어요, 경제학적으로는요.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전 세계 인류들이 그러면 자동차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이게 예측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기 자동차는 가급적이면 잘 이용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와 또 아랍에미리트 정산을 하겠다. 미국은 그렇게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이제 가급적이면 승용차보다도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해야 될 상황이 그래야겠네요. 보인 것 같습니다. 네, 기름값 상승, 이 정부의 시적절한 대처가 좀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.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